솔직히 이 글을 누가 볼까요? 안 봐요. 공부방 오픈 2주 정도 앞두고 아직 오픈 안 하셨어요. 블로그에 여러 글을 올리는 중 지역 키워드로 상위 노출은 되셨습니다. 근데 상위 노출한다고 연락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.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채우면 좋을까? 허와시를 말씀을 드리면요. 상위 노출하고 등록은 상관이 없습니다. 상위 노출 된다고 등록할까? 아니요. 아닙니다.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어요. 상위 노출이 되면 유리하긴 하죠. 그러니까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리는 것처럼 유리하긴 한데 유리하긴 하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. 그러면 상위 노출한다고 연락이 안 온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. 상위 노출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건 제가 이분의 블로그를 보지도 못했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쓰시는지 못 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. 그냥 공부부터 하세요. 무슨 얘기냐? 다른 학원들 블로그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며 이 학원에 학부모 마음으로 전화해보고 싶은 순간이 생기는지 체크.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체크해 보시기를 바래요. 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. 그 다음에 그 순간을 체크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글을 전부 스크랩하세요. 여러 번 읽어보면서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. 왜 그랬을까?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쓰셔야 됩니다. 요게 벤치마킹부터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연락이 오고 싶은 글이 되려면 연락이 오고 싶은 글을 써야 합니다. 이게 어떤 글이냐면 절묘한 타이밍에 끊어야 돼요. 제가 말씀드린 절묘한 타이밍에 끊어가는 기술에 가장 대표적으로 배울 수 있는, 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?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절묘하게 칼같이 끄는 이 타이밍의 기술, 인간극장. 다음날 보면 별거 아니에요, 진짜. 별거 아닌데 전날 거 보면 큰일이 났다. 따라라란 하고 음악 나오잖아요. 그럼 뭐야?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에 끊어가는 기술, 인간극장을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해서 아 저런 식이구나.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저렇게 끊을 수 있구나. 이런 것도 있죠. 호기심이 생기게 만드셔야 돼요. 그 글 자체. 호기심 자극 기술이고요. 인간극장 참 그런 거 정말 잘해요.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절묘하게 끊어가지고 다음날 보게 만드는.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절대 내 자랑, 학원 자랑 글이 되면 안 된다. 아시겠죠? 그럼 어떤 글을 써야 되냐? 상대방에게 도움되거나 정보가 되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. 구구절절하신 건 상관이 없어요. 묘사하시는 거나 이게 재밌게, 그러니까 글이 길어도요. 글을 재밌게 쓰시는 분들은 길다란 느낌이 안 드시잖아요. 상관은 없어요. 구구절절이라는 거는. 근데 구구절절하다고 느끼시는 사유를 말씀을 드릴게요. 이런 글을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써놓고 다시 읽어보면 대다수의 글은 핵심이나 중요한 것이 가장 뒤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.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문장을 즉 쉽게 말하면 인간극장 포인트 문장을 맨 앞으로 빼는 겁니다. 이게 만약에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이거는 바로 이제 유튜버 동영상들이 그렇죠. 전체 영상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영상을 갖다 빼가지고 맨 앞에 배치하고 그게 잠깐 나왔다가 갑자기 로고나 뭐 인사 나오고 다시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. 유튜브 영상들이 그렇죠. 그런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글을 빼야 돼요. 왜냐면 앞에서 뭔가 임팩트가 터져줘야 끝까지 읽을 거니까. 자, 그리고 이것까지 하신다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글을 마무리하는 연습, 특히 제목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 예를 들어보면 자, 볼게요. 앞에 원장님이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. 어제 고등학교 기말고사 블로그 제목을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콕 찍어버린 정화요고 내신 분석. 이걸 예시로 들어볼게요.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콕 찍어버린 정화요고 내신 분석.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대요. 자,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?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. 자, 요거 학원 입장 글이에요. 아니면 이 글을 읽을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 글이에요. 이거는 학원 입장 글이에요. 왜냐? 아니 뭐 콕 찍어서 어땠다고요? 우리가 그만큼 잘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. 솔직히 이 글을 누가 볼까요? 안 봐요. 왜 안 보냐? 아니 시험 끝난 애들이 자기 시험 끝난 다음에 굳이 다른 학원이 몇 개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걸 보고서 이걸 클릭하고 싶은 욕심이거나 욕구거나 욕망을 자극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거죠. 시험 전에 올라온 글이라면 야 내일 시험이니까 이거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분석돼서 올라온 글이면은 본인 시험지의 점수를 채점하기 위해서 보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.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호기심에 보게끔 하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볼게요. 정확하게 콕 찍었다라는 거는 학원에서 이만큼 잘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거죠. 우리 학원 뭐 적중 실력이 이 정도야 라는 게 의도 아닐까. 저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학생이 보고 싶게 만들 거면 어제 정화요고 시험지 땡땡번 봤니?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번 문제인데? 이러고 볼 수도 있고
아니면 뭐 이게 좀 어색하거나 이건 아니고 나온 김에 그냥 제가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. 아니면 어제 정화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호기심 자극하는 걸로 따지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, 그럴 줄 알았다. 정화여고 내신은 이런 식이었다. 이걸 알면 다음 기말도 쌉 가능. 뭐 애들 말대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이거 놓치면 안 돼. 너한테 혜택이 있어야 돼. 이런 느낌인데 뭐냐, 이게 포인트는 그거예요. 학원에서 입장에서 학원이 잘했다라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. 부모님 타겟이다. 부모님 타겟이면 부모님이 궁금한 건 뭘까요? 부모님이 궁금한 건 우리 애가 잘 받나 못 받나잖아요. 그러면 점수가 올랐다고 등급이 무조건 올라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. 이거 너무 길어진다. 정화여고 지난번 시험보다 몇 점을 더 맞아야 성적이 유지될까?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 분석을 해본다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의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? 왜냐면 애들은 점수가 똑같다고 해도 백분율 점수나 등수나 등급은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. 이번 시험 몇 점부터 1등급 예상 뭐 이렇게 가볼 수도 있죠. 수능 시험들이 보통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? 그러면 수능 시험 분석 강의 들어가는 건 다 그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. 내가 몇 등급일까? 이것 때문에. 뭐 이런 것들이겠죠. 그러니까 이게 학생 입장에서 궁금해하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제목을 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저도 지금 파닉스 과정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제목은 왜 아직도 우리 아이는 파닉스가 안 될까로 쓰고 있네요. 그러면 그 글을 클릭하실 분은 파닉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엄마들만 클릭하시겠죠? 그러면은 뭐 비슷한 글로 따지면 우리 아이 파닉스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집에서 5분만 테스트해 보세요. 뭐 이런 거 있죠. 이런 것도 가능하시죠. 역시 그런 것도 마케팅의 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.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글은 이미 쓰셨고 키워드 잡으셨으니까 이제 내용을 채워넣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. 내용을 채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립니다. 내용을 잘 채우시길 바란다.